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구간만 보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립 구간 안에서 그것도 4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우리 시장이 지지부진하다는 걸 뜻한다라는 말도 어제 방송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은 조금은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뚜렷하게 올라가지도 또 내려가지도 않기 때문에 방향성이 나타날 때까지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가져가겠다라는 심리가 잘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죠. 주말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침에 오늘의 코인 방송에서도 짚어봤었지만 일단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78.5K만 잘 지켜준다면 일단은 그 다음에 후위를 도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망 그리고 이에 따른 전략들 저희 방송 통해서 힌트 3번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관들은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ETF 자금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전에 나타나는 흐름은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현지 시간으로 5월 7일 아직까지 집계가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3,400만 달러 기관의 자금이 순유출되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정도의 순유출세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번 주 들어서도 계속해서 순유입세가 이어졌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에도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는 5억 2천만 달러가 그리고 화요일에는 그거보다도 조금 줄어들기는 했었지만 다시 한번 4억 6천만 달러가 넘는 기관의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도 굉장히 그 폭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4,600만 달러 기관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월화수 3거래일 동안에만 기관의 자금이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의 순유출세는 좀 감안을 하겠다라는 시장의 심리도 우리가 엿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순유출세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겠죠.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과연 금요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관들의 자금이 순유출세를 이어갈 것인지 또 여기에서 폭을 더 키우지는 않는 것인지 여러분도 ETF의 자금 흐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비트코인의 가격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조금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시간 청산 히트맵 통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노란색으로 짙게 표시되는 부분이 청산 물량이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유동성을 잡아먹으러 비트코인의 가격이 자석처럼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 80K 부근에서의 단무지를 한번 잡아먹으러 그 위에서 내려온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 이후로는 점차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이 근방에서 살펴본다면 아주 노란 단무지까지는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선물 시장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 안에서도 투자자들이 약간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지금 가격의 위치에서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조금 더 물량이 쌓여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노란색에 약간 가깝게 표시되는 부분 여전히 80K 부근이 될 것 같고요. 80.2K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유동성을 잡아먹으러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 위로는 또 굉장히 짙은 노란색이 연출이 되는 단무지 영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단무지까지 잡아먹으러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힘을 낼 가능성도 있다. 여러분이 예상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동성 잡아먹으러 조금 더 위쪽으로 82.5K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주말 동안의 흐름들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 단기적인 전망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1시간 전 대비해서 이 코인들이 다시 한번 조금씩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5%가량 빠지고 있죠. 아침까지만 해도 그래도 8만 달러를 아슬아슬하게는 지켜주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약간 더 밀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300달러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1시간 전보다 0.5% 하락하고 있고요. XRP도 0.27%, 솔라나까지 0.37%. 계속해서 아침 대비해서 힘이 빠져가는 우리 시장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금요일에 하락을 하더라도 주말 동안의 방향성을 잘 보다가 월요일에 다시 한번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전문가님도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신지 지금부터 의견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주말 동안에도 대응 전략들 꼭 전문가님 통해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정진욱 전문가입니다. 일단 이번 주도 그렇고 나스닥 신고점을 달성하고 코스피도 완전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요거에 반대대로 이제 같이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을까, 이대로 한 번 더 고점 갱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현실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는 좀 한 주의 방송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나와주시면서 우리가 이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또 주말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전략을 잘 세울 수 있게 도움 주고 있으십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취해보면 좋을지 꼼꼼하게 살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비트코인 얘기부터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전문가님이 오니까 시장 흐름이 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르나 싶었더니
시장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또 흔들리는 듯한 모습인데 어떻게 전문가님의 냉철한 시각으로 지금 안경을 쓰셨는데 냉철하게 보시면 어떨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단기 눌림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82K를 뚫고 이대로 90K를 가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일단 나스닥도 신고점이고 네. 조정을 때가 되었고 또 이번 주 오늘자로 이제 저녁에 또 고용 보고서 이제 맞아요. 고용률에 대한 또 실적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번 주말과 그리고 다음 주에 CPI, PPI까지 발표가 연차대로 딱 있기 때문에 네.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또 큰 손실을 방어할 수 있고 또 약간의 수익을 얻으면서 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결국에는 변동성에 조금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좀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해온 게 아무래도 요즘 AI가 너무 핫하고 맞아요. 지금 나스닥 신고점을 데리고 가는 애들이 AI 기술이라고 해도 조금 과언이 아니죠. 맞죠. 그래가지고 뒤에 또 뭐 유가 상승이라던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실질적인 물가 반영에 의해서 차트가 어떻게 좀 이루어 나갈지 랠리를 할지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간 차트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현재 일단은 79K 선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요거는 상승분에 의한 약간의 그냥 하락의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다고 해서 계속 하락을 한다거나 그리고 반대로 갑자기 급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대신 오늘 저녁에 있을 고용 보고서 아무래도 실질적인 고용에 대해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올라와 있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유지가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고용 자체가 만약에 상승이 있다 아니면 하락이 있다 요거에 따라서 이번 주말장이 좀 횡보를 할지 아니면 상승과 요동칠지에 대해서 정해지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여태까지는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들도 나타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지금 또 타이밍이 그런지라 이번에 나오는 경제 지표를 명분 삼아서 조금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오늘자로 나스닥이 신고점을 달성하고 약간의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뭐 코스피도 뭐 비슷하지만은 네. 거기에 의해서 약간의 하락과 그리고 이제 고용지수가 아무래도 강하게 나오지는 못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분이 약간의 선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큰 그림으로 제가 91K와 66K를 그어뒀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이 큰 박스 구간에서 좀 움직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91K를 터치를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리고 작게 보면은 제가 86K와 76K 뒤에 4시간 봉으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현재는 일단은 고용 보고서 전에 선방영이 됐기 때문에 79K로 약간의 눌림이 있다. 하지만은 요 눌림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주말 동안 아무래도 장세가 닫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은 하락을 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다음 주에 CPI와 PPI 물가 반영 지수가 아무래도 유가 상승분과 전쟁 리스크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해도 네. 추가적인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고 어허. 고용 지수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또 연준의장 교체나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들이 좀 있죠. 이벤트들이 있어서 요 이벤트에 따라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오늘 고용지수 한번 보시고 네. 그리고 요 부분이 다시 재상승으로 이루어져서 82K를 뚫고 86K까지 가느냐 네. 요게 첫 번째 관문이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만 들어도 86K가 갑자기 좀 멀게 느껴지는 아, 느낌은 있죠. 맞죠. 근데 저희가 이제 아랫게만 하더라도 82K를 뚫었기 때문에 와 이거 정말 90K 터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하루 사이에 제 심리도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나스닥과 같이 가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은 되려 지금 79K로 잠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82K가 돼서 다시 저항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전망을 조금 더 짚어보기 위해서 이제는 4시간 봉 차트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태까지는 조금 예쁘게 잘 올라오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한숨 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낙관적으로만 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겠죠. 상승으로 가기 위한 약간의 조정이라고 보면 좋겠지만은 네. 이미 충분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희망을 예. 갑자기 또 팍 꺾으시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1일봉을 보더라도 네. 많은 상승분을 이뤄냈거든요. 그렇네요. 4월 한 달간은 어떻게 보면 상승장이었었고 일시적 월봉으로 봤을 때 상승장이었고 네. 이제는 이 나스닥과
그리고 이제 전쟁 리스크의 어떤 되돌림분과 네. 그리고 이제 물가 반영이 나름 긍정적으로 됐다는 확실한 어떤 실적 발표가 없을 시에는 재하락으로 다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4월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5월에도 평균적으로는 좀 오른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은 5월에 조금 후반부에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원래 차트만 보면은 하락을 한 게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본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5월 달에 대한 상승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저도 좀 물가 반영이 네. 4월 달에는 근원은 안 건드렸거든요. 네. 그냥 두루뭉실하게 전체적으로 약간의 피해만 있었을 뿐이지 만약에 다음 주에 CPI, PPI가 발표만 약간만 좀 좋게 나와준다면은 네. 충분히 상승하고 오. 나스닥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네.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기대하고 네. 현재 4시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82K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해줬었고 되려 약간의 눌림이 있어서 지금 현재 82K가 되려 저항으로 왔지만은 매물대 자체는 82K가 훨씬 더 얇습니다. 예, 훨씬 더 적고 아래 76K와 78K 부분이 쉽게 뚫릴 만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금 지지대가 76K와 78K가 있기 때문에 주말 당 만약에 오늘 고용 보고서가 강세다. 아니면 약세다에 따라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지지대가 확실하게 좀 있는 만큼 여기서 횡보를 하게 될 시에는 트레이딩을 단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 네, 아무래도 주말에 장세가 조금 나스닥이나 그런 장이 쉬기 때문에 넉넉고 가만히 좀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되려 크게 올라갈까, 네. 크게 내려갈까. 그리고 월요일마다 그 하락분이 상승분으로 맞아요. 올라왔을 시간이 좀 한 4주 연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노리고 이번 주도 월요일날 그렇게 하시다가는 네.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고서 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76K 그리고 78K 동안 지지대를 확인하신 뒤에 월요일날 들어가셔도 횡보세는 충분히 단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욕심을 조금 내려놔 봐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침에 오늘의 코인 방송에서도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태까지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약간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월요일부터 상승하는 그 패턴에 우리가 약간 학습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는 또 그러겠지라는 생각이 딱 들기 쉬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제적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그 패턴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크게 당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움직여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서 저희가 청산 히트맵도 만나봤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도 먹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82K의 물량이 있다면서 올라가겠지 이것만 너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잠깐 터치를 한 다음에 또 무섭게 내려올 가능성도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점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전망 조금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냐? 또 그거는 아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 안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연일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숨고르기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이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우리 시장도 약간은 나스닥 지수랑 조금 커플링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맞죠. 이 빅테크들이 실적을 조금 잘 내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덩달아 올라왔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빅테크 이거 AI 관련 뉴스를 들고 온 것도 현재 비트코인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들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자료를 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좀 대박이긴 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나스닥 신고가를 확실하게 견인 조치를 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나스닥 지수를 끌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죠. 이 부분이 나스닥의 신고가를 달성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위험 자산, 뭐 ETF나 뭐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자금 유입이 지금 실제로 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치 상승분을 이루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원하는 거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AI 실적 강세와 동시에 다음 주에 있을 물가 반영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더불어 이제 경기 자체가 연준 금리 인하 기대로 같이 넘어와주면은 오. 확실한 상승분이 이룰 수 있지만은 네.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지금 네. 듣기만 해도 이렇게 미소 지어지는 거 보면은 확실히 확률이 조금 희박하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90K 확정 돌파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좀 빠르고 그쵸. 확실한 나스닥 상승과 그에 따른 유동성으로 인한 ETF 자금 유입이 있어줘야 이제 90K를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긴다. 네. 아무래도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그쵸.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아무래도 저희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이 충분히 올라오긴 했습니다. 아무리 AI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와서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 한들 나스닥 자체만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고점을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은 쉬어갈 모두들 아실 거예요. 조정이 나와줘야 될 지금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이 저항과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말 바꾸기의 대명사죠. 예, 이 부분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려 다시 동반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건드려진다면은 이제 근원까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좀 터치가 된다고 하면은 재하락 70K 구간으로 아하. 돌아갈 확률이 정말 높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역시나 뭐 앞자리를 팔로 바꾸고 나서는 이제는 진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희망차게만 생각하셨던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벗어난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우리 시장이 점차적으로 4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올라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진짜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구석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죠. 변수들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전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실적을 잘 내놨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까지 더해져야 확실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으시다시피 금리 인하까지는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적극적인 무언가의 움직임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시점인 만큼 전문가님 통해서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안에서의 전략들을 잘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노이즈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시장이 반응을 하는 요소는 단연 유가가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또 지난번에는 90달러대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또 위로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죠. 결국에는 얘도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 시장도 똑같이 안정을 찾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실적이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하는 반면에 이제 물가 상승률도 받쳐줘야 네. 더불어서 나스닥이 더 고점으로 올라가서 이제 비트코인과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5월 달에 최고가가 한번 찍었었고 네. 114달러가 좀 아슬아슬하게 120달러 넘을 뻔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5월 달과 6월 달까지 물가 상승률의 CPI와 PPI 불안성이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나스닥에 동시에 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좀 애매해요.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 이슈가 약간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네. 약간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100달러 수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지된다고 하나 이제 유지된다고 하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그대로 압박이 조금씩 차례대로 올 것이고 4월 달에 물가에 대한 안정성을 조금 확보했지만은 네. 그 미래에 대한 5월 달, 6월 달에 대한 불안정성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이제 불안정과 그리고 이제 전쟁 리스크가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인플레이션의 어떤 진정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비트가 힘을 못 쓰고 있고 나스닥도 언제 내려갈지 모른다. 라는 결론으로 좀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이럴 때 더더욱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 시장 안에서의 거래량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일어났다면 어느 정도 체급을 갖춘 상태에서 좀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났을 텐데 불안불안하게 올라갔다 보니까 약간의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 바로 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가 결국에는 다음 주에 있을 이 물가지표 발표에 조금 더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CPI 그리고 PPI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의 예상보다는 좀 양호하네라는 수치로 물가지표들이 발표가 됐었죠. 하지만 이번까지도 그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건 그래도 우리의 예상보다 또 견조함을 보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이럴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희박하다고 보실까요? 근데 저는 일단은 5월 달에 또 신임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지만 네. 연준의장이 교체되고 그로 인해서 뭐 어떤 발언을 또 하겠죠. 이번 달만 보더라면은 일단 이번 주에 오늘에 고용보고서 있고 네. 다음 주에 물가 발표가 있고 그리고 2주, 3주, 4주차, 5주차까지 한 개씩 이벤트들이 다 있습니다. 4주차 때 또 뭐 연주 의사록이 있고 네. 5월 이제 마지막 주에 드디어 이제 PC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뉴스들을 하나씩 가지고 조금 판단을 하면서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변동성에 대비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는 하락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 높고 지금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고용지수고 고용지수를 넘어서 다음 주에 화면과 같이 PPI와 CPI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4월 달보다 4월 달이 정말 물가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근원까지 터치를 못했기 때문에 네. 유가 상승분에 대한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5월 달을 정말 건드릴까라는 게 좀 핵심 포인트거든요. 네. PPI와 CPI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지금 5월 달의 시장 흐름을 타격을 좀 할 만한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고용지수를 보시고 다음 주 CPI 화요일과 수요일 전까지는 약간의 힘을 못 쓰는 하락 확률이 높고 이후에 포인트가 잘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좋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았던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이런 유가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나타나는 지표에는 과연 반영이 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까지도 반영이 안 되는 수치로 나타난다면 앞으로도 조금 괜찮을 수 있겠다. 우리가 약간의 안심 포인트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난번이 반영이 안 된 거였고 이번이 찐이야 라면서 갑자기 훅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시장도 굉장히 경계감을 강하게 가져가 봐야겠죠. 그만큼 물가 지표가 우리 시장의 중요한 방향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는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는 전략들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쟁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가 많습니다. 다시 전쟁이 종식적으로 가나 싶었는데 뭐 폭격이 이루어졌다. 다시 한번 폭발음이 들렸다. 미국이 공격을 했다. 이런 식의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죠. 아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다음 주까지는 좀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다. 이러더니 결국에는 또 방심하는 우리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는 격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장난질하고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지금 비트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언제 휘청거릴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쟁 리스크는 정말 같이 두고 묶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저도 한 페이지만 들고 온 게 요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이거 위험성은 정말 좀 언제 어떻게 변칙될지 네.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 배제해 두고 뭐 달러 상승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오늘 당장 있을 고용 지수를 판단을 해서 조금 묶어도 같이 가시는 게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요거 다음으로 제가 일단은 중동장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의 해소가 됨으로써 환율이 좀 내렸거든요. 근데 오늘 고용 지수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달러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달러 강세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린 거는 지금 단기적인 시장은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거고 큰 틀로 보면은 주마다 한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이벤트에 있어서 뭐 나스닥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오르내림도 중요하죠. 하지만은 환율도 정말 중요한 부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했는데 오늘 고용지수 발표하고 상승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시면은 약간 매매를 하기 좀 편하실 겁니다.
네, 저희 방송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게 많아 한숨을 푹푹 쉬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고용지표도 봐야 된다고 하지, 다음 주에는 물가지표 봐야 되지, 여기에 유가며 여기에 다시 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달러, 환율까지도 봐야 된다. 이 많은 것들을 도대체 언제 다 보냐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님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문가님이 운영하고 있으시는 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장에 딱 필요할 만한 이슈들, 정보들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전략들은 당연히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해보셔야 될 포인트들까지 꼭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꼭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다방면의 얘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또 빅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연준 의장의 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의장이 새로운 인물로 바뀔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다음 행보가 조금 아직까지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금리 인상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조금 어느 장단에 맞추는 게 나을까요? 제가 원래는 이 뉴스를 가져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 왜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사람들이 많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솔직히 요즘에 케빈 허씨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없을 정도로 지나가는 중학생 데리고 물어봐도 아는 정도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케빈 허씨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얘가 취임을 했을 때 금리를 내릴 것인지 올릴 것인지 그쵸. 요것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딱 놓고 보면은 한마디밖에 안 떠올라요. 트럼프가 안 쳤는데 얘가 트럼프 말을 따를지 네. 안 따를지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지만은 연준 의장 자리가 그렇게 쉽게 허락한 자리도 아니고 그쵸. 올라가기 전에는 케빈 허씨도 좀 빌빌거렸을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쉽게 금리 인하를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예, 아무래도 본인도 자리고 있는 만큼 약간 보수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도 이제 보도에 의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시사가 나오는 데 있어서 금리 인상할 확률이 되려 높다라고 좀 자료 지표들도 그리고 외신들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뀐다고 해서 어떤 큰 흐름을 보기보다는 얘가 안 쳤는데 트럼프와 어떻게 뉴스가 더 나올지 요 정도만 좀 참고를 하시고 시장 대응을 즉각적으로 하실 수만 있다면은 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케빈 허씨로 새롭게 이제 의장이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예측을 하기에는 조금 도박성이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인물이 그 자리에 앉는다면 그도 무언가 분위기를 살피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인물이다.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금리 인하로만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매파적인 인물이라더라 금리 인상으로 갈 수도 있다. 또 이렇게만 너무 치우쳐서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또 금리 인상과는 약간은 또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무언가의 자리를 잡아가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처음 FOMC를 겪으면서 그 다음에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관심 있게 일단 지켜보시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정말 많은 이슈들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실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알기에는 내 뇌 용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전문가님이 선별적으로 알려주고 있으시다 말씀드렸었죠. 정보방 안에서는 24시간 동안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도 꼭 활용해서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차트 흐름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저희가 앞서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단기적인 가격 전망은 짚어봤었죠. 사실 비트코인 말고 나는 알트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타의 알트들, 메이저 코인부터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코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트의 대장이 움직여줘야 그 밑에 단이 더 시원하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 이 대장은 조금 심심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수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알트를 주간마다 들고 오면서 요즘 수익률이 좀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이더리플 설명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이번 주에 히든코인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현재 이 상당 구간에서 조금 횡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단타를 조금 많이 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했던 이 2,050달러에서 좀 상승분을 충분히 올라와 줬었고 현재 오히려 상단 구간이라고 상단 지지대라고 말씀드렸던 2,200달러가 되려 지금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단 부분에서 오히려 이 얇은 제가 구간이 좀 매물대가 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 얇은 구간대에서 횡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짧게나마 단타치기에 좋은 그런 또 차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점은 유효합니다. 비트와 다른 알트코인을 떠나서 이더리움만 파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관점 자체는 유효하고 2,200달러를 유지한다는 선에서는 그대로 나는 안전하게 원래 하시던 대로 단타를 치시면은 수익 이번 주까지도 다음 주까지도 잘 먹으실 수 있는 이더리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무래도 제가 주말 동안 하락이 이어진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상승분은 조금 3주 전, 2주 전 전주와 다르게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대비해서 만일에 이 구간을 기억을 하시면서 세팅을 잡아 놓는 게 가장 안전한 거고 그래도 이제 내가 수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기억을 안 하고 단타를 치다 보면은 또 내가 힘들게 얻었던 수익분을 다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꼭 체크하시면서 현재 요 박스권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충분하다라고 이더리움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SRP는 조금 이번 주에는 다르게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지금 4,000원 구간도 있고 3,000원 구간도 있고 다양하게 좀 잡아놨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특히나 리플 관련해서 문의가 좀 많았습니다. 문의가 많았고 현재 그나마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단타를 치신 분이 있어서 손실 방어를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실 방어를 한답시고 물만 태우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4,000원대에서 계속 물을 태우다가 그나마 3,000원대에서 내가 숨을 쉬고 간신히 좀 목숨 잡고 숨을 쉬고 있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 태운다고 해서 다 됐으면은 그것도 이제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리플 자체는 지금 현재도 거래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힘이 없어서 2,200원도 올라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3월달과 4월달에는 2,300원 선에서 1,800원 선 500원 간극을 두고 매매를 하셔라. 그래야 내가 단연 한 달 동안이라도 10%에서 20%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까지도 5월 들어서 많이 회복을 하셔가지고 지금 원화로 조금 돌려놓거나 아니면 손실이 30-40% 줄어 있을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었고 제가 누누이 말했던 1분기까지는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었고 현재 2분기 때는 약간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어서 6, 7월 달에는 기대를 해보셔도 좋다라고도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비트가 움직여줘야 같이 개별 행동을 하는 코인이지만은 그래도 비트가 조금 움직여줘야 약간의 유동성으로 지금 상단 2,480원을 닿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040원대에서 50원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요 구간을 보시다가 한번 떨어진다. 그럼 그때 매수하시고 상승분에 대해 매도를 하셔도 조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매매를 하셔가지고 손실을 좀 줄여놔라라고 조금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리플은 꼭 빨리 손실 방어를 하셔가지고 탈출을 하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선정 코인으로 말씀드렸었죠. 지금 한번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20-30%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근데 중간에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200원대를 훨씬 상회하는 거래량도 한번 떴었었는데 지금 일단은 그런 코인들을 제가 선별해서 드리지만은
항상 코인, 알트코인에 이런 것들은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마다 방송을 한다고 해서 금요일에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그냥 편하게 좀 주시면 됩니다. 이때 뭐 파셔도 되냐? 얼마가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냐? 그때 달라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편하게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코인으로 저스트. 지금 완전 고공행진하는 코인이죠. 지금 언제까지 올라가나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할 수 있는 코인인데, 현재 얘가 지금 수익을 많이 이뤄내고 있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2주 전부터 2주간 보셔도 되는 코인이다 라고 저스트를 강력하게 찝어드렸었습니다. 선종 코인과 별개로 수익 코인으로, 히든 코인으로 설명을 드렸던 저스트만큼 현재도 수익을 약간의 등 하락을 보이면서 수익을 계속 보고 있고, 얘는 솔직히 말해서 하단 구간을 생각하기보다는 상승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타로도 괜찮다. 왜냐면 수급 자체도, 거래량 자체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오히려 개미들이 매수세를 계속 이뤄내고 있거든요. 계속 올라탄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주말 동안은 장사량은 별개로 상승을 일시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을 이루신 분들은 조금 익절을 충분히 하셨을 거고, 한 번 더 주말 동안 들어가셔서 익절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구간 부분들을 10%, 20% 잡아놔가지고 일단은 109원짜리를 한번 딱 기본적으로 잡아드렸었는데, 이 구간 한번 체크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좀 다르게 한번 리스크를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코인을 하나 들고 왔는데, 도지코인입니다. 얘 지금 어떤 막연한 믿음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 개는 들고 계실 거예요. 한 분 정도는 들고 계실 건데, 얘 은근히 돈 많이 들어가 있으신 분 많으시거든요. 뭐 적게는 몇천, 많게는 수십억이 들어가 있는 분도 많으실 건데, 얘를 지금 믿고 이번에 뭐 수급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5월달 넘어서 2분기부터는 상승장이 와서 도지코인 한번 밀어볼 만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좀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기도 하고 뭐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최대 발행량 제한이 없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완전 극과 극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계속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승을 올리기에는 정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코인이라서 기회비용도 엄청 안 좋죠. 안 좋은데 수익을 오르기에 이미 물리신 분들이 탈출하기에는 정말 힘든 코인이에요. 예. 그냥 오히려 이거를 모르고 그냥 반포기 상태로 내려놓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또 한번 따로 들고 온 코인이고,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50% 이상이신 분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은 리플보다 더 큰 하락을 좀 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코인이라서 요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시적으로 시바와 좀 비슷하게 보면은 약간의 지금 상승이 왔을 때 익절이 아니죠. 예, 지금 살짝 팔아버리시고 저점을 한 번 더 잡으시고 10% 정도는 조금 메꾸시고 탈출을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1억 원 이상이 들어가 있는 금액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좀 안타깝겠죠. 안타깝지만은 그거와 별개로 알트코인으로 병행을 분산 투자하시면서 여기에 났던 손실분들을 점점 확보를 해가면서 병행으로 분산 투자로 알트를 하시면서 메꿔 가야지, 얘 죽을 때까지 잡고 있다가는 정말 휴지 쪼가리 될 확률이 정말 높기 때문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남들 좋은 말 들어가지고 계속 들고 있다가는 정말 리플보다 더한 꼴을 볼 확률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로켓 상승을 보고 기다리기에는 기회비용이 현저히 낮고, 명확한 그래야 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상승 압력이 정말 세다. 그래서 올라갈 확률이 정말 낮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보다 번외로 지금 나스닥이나 뭐 주식이나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그것만 보고 얘를 들고 있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 번외 투자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반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확률 좀 투자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움직이셔라 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173원 저항 구간 돌파 실패로 단기 하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을 팔아두시고 뒤에 개수를 좀 늘려가시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뒤에 제가 또 이번 주 히든코인 하나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또 번외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또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통해서 알트들의 메이저, 그리고 전문가님이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던 코인들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리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메이저라고 한다면 단순히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더와 XRP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단타로 접근하기에 용이하다 말씀을 하시죠. 특히나 XRP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다 보니까 지금처럼 오히려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 파동을 그려 나갈 때 짧게 손실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가격적인 라인들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이 선정 코인이든 히든 코인이든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하나같이 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시장 안에서는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웃고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전략들 매번 세워주고 있으시니까 오늘의 히든 코인은 어떤 건지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다음 주 코인으로는 어떻게 조금 오름세로 나타난 코인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만나볼 수 있는 히든 코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져오셨던 코인들이 워낙 하나같이 다 올라서 이 시간 엄청 기다리셨을 것 같거든요. 오늘도 어떻게 조금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날아올 준비가 그 정도는 아닐까요? 부담스러운데 일단은 제가 코인을 또 선정을 잘 해왔고 아무래도 힘든 시장 속에서 수익을 내려고 또 그래도 선정을 해서 왔습니다. 또 알파벳 알려드려야겠죠. 자, 오늘은 또 말하기 앞서 또 키보드에 손이 올라가 있으시면 좀 많으실 건데요. 자, 오늘의 코인은 S입니다. S고요. 얘 지금 저랑 지금 같이 정보 공유를 하면서 오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님들은 이미 수익을 보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늦지 않았습니다. 예, 늦지 않았고 현재 수급량 굉장합니다. 예, 굉장하고 아직까지는 개미들이 올라타기 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수급에 비해서 괜찮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세 돌파를 해가지고 상승분의 여력이 20, 30% 정도는 있다라고 하는 코인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미 저랑 같이 들어가신 분들은 저점을 잡아가지고 상승분을 먹고 있지만은 한번 중간에 익절을 하고 되려 다시 한번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두 번째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지금 상당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자, 현재 뭐 400원대에서 충분히 쭉쭉쭉쭉 지금 힘이 충분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일시적으로 뭐 하락도 면치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알트코인 자체가 조금 비트랑은 국장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추천 히든 코인을 들고 왔고요.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미 하락에 대해서는 추세 자체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알트 코인에 비해서 확실하게 하락할 확률은 좀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상승 부분은 수익을 익절을 했지만은 2차까지 충분히 보셔도 된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들고 온 코인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검색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S자가 좀 많으실 텐데요. 확실하게 하락 추세 돌파해가지고 상승 코인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400원대 구간에서 약간의 300원대 구간만 내려온다고 하면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오늘 저녁 이후로 한번 상황 보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오후 지나고 뭐 정확하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8시 이후에 장사 한번 보시고 천천히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주말장 자체가 계속 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2, 3일 뒤에 축은 큰 익절로 가셔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오늘은 S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검색하시면서 저 가격대에 해당하는 게 뭘까 찾으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님의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